혹시 회사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프로젝트가 잘 되면 우리 팀 덕분입니다. 라는 말이 순식간에 등장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모두가 철학자가 됩니다. 책임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어제까지는 한 팀이었는데 오늘은 놀랍게도 아무도 관련 부서가 아닙니다. 회의실에서는 그건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 아주 정중하게 오가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프로젝트는 점점 늪으로 들어갑니다. 생각해보면 회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설거지는 제가 했으니 청소는 제 담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협상이 매일 벌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생은 그렇게 칼같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결국 다른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래된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오른쪽 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물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한 사람들은 다행히 우리 쪽은 아직 괜찮네요 하며 태연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장면을 꽤 자주 만납니다. 오늘 살펴볼 탈무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인간의 익숙한 착각을 다룹니다. 내 구역만 안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 책임만 줄이면 된다고 믿는 마음 말입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 사내들인 39a에 기록된 이 아가다는 영어로는 Whether Unity of Creation 대 Gnostic Dualis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창조의 주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려는 주장에 대한 논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책임을 나누고 의무를 분산하고 결과만 함께 누리려 하는지를 꿰뚫어보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황제와 랍비의 논쟁을 통해 직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20분 동안의 여정은 마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보기 전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볼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0년 전 로마 황제와 랍비가 벌인 창조주 논쟁의 실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철학 수업 같지 않고 오히려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책임 공방과 꽤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이야기가 동양의 장자와 노자의 통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현대 조직 연구가 왜 부서 이기주의를 조직의 주요 위험 요소로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문 속에 숨겨진 언어의 장치, 권력의 분배 문제, 조직 생태계의 구조를 차근차근 해체해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직도를 만들었는데 조직도가 문제를 만드는 순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단계에서는 스피노자의 철학과 문학 작품 와 프랑켄슈타인을 통해 통합과 분열이라는 주제를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거창한 교훈보다 이건 내가 써먹어볼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현실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탈무드 사내들인 39a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로마의 카이사르가 유대의 랍비 가말리엘에게 말했습니다. 산을 창조한 자는 바람을 창조하지 않았소. 성서에는 산을 지은 자도 있고 바람을 창조한 자도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랍비 가말리엘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창조한 존재도 모두 다르다고 말해야 한단 말이오? 그렇다면 인간의 얼굴에 있는 눈을 만든 자와 귀를 만든 자도 서로 달라야 하지 않겠소? 카이사르는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그렇소. 이에 랍비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겠소? 눈을 만든 창조자는 살리려 하고 귀를 만든 창조자는 죽게 하려 한다면 그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유지되겠소? 사실 이 장면은 어쩐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획은 기획팀 일이고 실행은 실행팀 일이고 결과는 고객센터 일이고 책임은 아무래도 다음 회의에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조금씩 관련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카이사르와 랍비 논쟁도 결국은 같은 질문을 향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인가? 아니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서로 따로 움직이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다음 내용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로마 황제와 유대교 랍비가 세상을 만든 주체가 여러 명인지 하나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카이사르는 성경 속 표현의 차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세상을 나누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집요한 독해입니다. 문서 검토를 하다가 글자 하나 발견하고 여기 워딩이 다르네요 라고 말하는 분을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반면 랍비 가말리엘은 거대한 우주의 문제를 아주 일상적인 인간의 몸으로 끌어옵니다. 눈과 귀가 서로 다른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가정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눈도 움직이고 귀도 움직이고 심장도 움직여야 합니다. 모두가 따로따로 자기 주장만 한다면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랍비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좋은 결과는 자기 공으로 돌리고
어려운 결과는 남의 책임으로 분리하려는 경향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책임은 나누고 성과는 합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도 하나이고 가정도 하나이고 조직도 하나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질 때 나머지 부분이 그건 제 담당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된 존재는 결국 함께 살아가고 함께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아주 전문적인 분업 체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그건 이전 단계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달만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일이 잘 되면 모두가 한 배를 탄 가족이고 일이 꼬이면 순식간에 독립국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 마치 작은 유엔 총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논리적이고 모두가 일리가 있는데 문제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랍비 가말리엘이 꺼낸 비유는 바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겨냥합니다. 카이사르는 산과 바람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이야기하지만 랍비는 시선을 인간의 얼굴로 가져옵니다. 눈과 귀처럼 아주 가까운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눈을 담당하는 존재와 귀를 담당하는 존재가 완전히 따로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은 앞으로 가자고 하고 귀는 잠깐 멈추자고 하고 둘 다 자기 KPI만 달성하려 한다면 몸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스운 상상이지만 사실 많은 조직이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각 부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 전체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랍비가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만 주장하며 전체를 잊어버리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권한을 쪼개고 책임을 나누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잊은 채 자기 몸만 지키려는 태도가 진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삶과 책임은 아주 정교하게 분리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만 내고 싶고 스트레스는 안 받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은 받고 싶지만 불편한 대화는 피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좋아지고 싶은데 운동은 내일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조금씩은 그렇습니다. 랍비들의 이야기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정죄하기보다 아주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삶은 나누어 관리할 수는 있어도 나누어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업이라는 눈만 열심히 움직이고 위험이라는 귀를 닫아버리면 조직은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반대로 위험만 계산하고 아무 도전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전체의 생존입니다. 탈무드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부서의 숫자만 좋아졌다고 조직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감정만 편하다고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부분을 움직이는 다양한 욕구들 위해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도 조직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통찰이 탈무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양의 고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장자는 천지와 나는 함께 생겨났고 만물과 나는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월요일 오전에는 세상과 하나 되기는커녕 커피와 하나 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메일함을 본 순간 인간과 우주의 합일보다 퇴근 시간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장자가 말한 핵심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지나치게 잘게 쪼개어 바라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노자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있음과 없음, 강함과 약함,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랍비 가말리엘의 논리도 같습니다. 눈과 귀를 서로 다른 주인에게 맡겨버리면 몸이라는 존재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장자와 노자, 그리고 탈무드의 랍비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지만 놀랍도록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실적만 챙기면 된다고 믿는 순간 조직은 약해지고 내 기분만 챙기면 된다고 믿는 순간 관계는 약해집니다. 결국 인생은 부분 최적화의 게임이 아니라 전체 조화의 게임이라는 것을 이 오래된 스승들은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의외로 최신 경영학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사일로 효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 부서가 벽을 세우고 자기 일만 보는 현상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꽤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간섭도 줄고 회의도 줄고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보는 끊기고 협업은 느려지고 문제는 서로의 책상 위를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택배가 잘못 배송되어 전국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조직 전체의 대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부서 간 소통이 활발한 조직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회의도 많고 의견도 많고 조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훨씬 빠르게 회복합니다. 탈무드 속 랍비는 숫자를 들고 말하지 않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눈과 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듯이 조직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러 영역을 지나치게 분리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한쪽 문제 때문에 전체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도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혹시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내 자리만 마르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문제입니다. 카이사르는 성경 속 표현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비슷합니다. 본질보다 단어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프로젝트 이야기보다 보고서 제목을 더 오래 토론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내용을 정리하려고 모였는데 어느새 글자 크기와 표현 방식에 대한 회의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본질을 가릴 정도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카이사르 역시 창조하다와 짓다 라는 표현 차이에서 출발해 창조의 주체 자체가 여러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랍비 가말리엘은 그 지점을 바로 짚어냅니다. 단어의 차이가 반드시 본질의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업무 규정 한 줄, 직무기술서 한 문장, 조직도 사각형 하나를 근거로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는 결국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랍비는 단어의 틈을 파고드는 논쟁보다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본질보다 표현에 집착하면 문제는 남고 말만 늘어난다는 아주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권력의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 토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와 유대 랍비의 대화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은 종종 역할을 나누고 체계를 세우며 운영됩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될 때입니다. 평소에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제 단계도 많고 보고 체계도 촘촘하고 문서도 깔끔합니다. 그런데 막상 큰 위기가 오면 갑자기 모두가 매우 신중해집니다. 신중함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는 것이지요. 누구도 틀리고 싶지 않고 누구도 위험을 떠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랍비 가말리엘은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합니다. 만약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일수록 통합된 목적과 공감된 책임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부서가 따로 있어도 괜찮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의 팀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결과는 최악이 되는 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분열된 권력이 가진 가장 큰 역설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독특한 유머가 숨어 있습니다. 랍비는 눈과 귀가 서로 협의해서 사람을 살릴지 말지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엉뚱한 상상입니다. 어느 날 눈이 회의를 소집해서 오늘도 계속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귀가 저는 일단 듣는 업무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조금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과장된 비유 덕분에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하나의 생명체 안에 있는 기관들이 각자 자기 일만 주장한다면 결국 생명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조직도 같습니다. 생산팀은 생산만, 영업팀은 영업만, 재무팀은 숫자만 바라보는 순간 회사라는 생명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 역할만, 자녀는 자녀 입장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피곤해집니다. 랍비는 다소 과장된 은유를 사용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부는 중요하지만 전체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살아가는 모든 구조는 연결성을 잃는 순간부터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철학의 빛으로 이 이야기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세상을 분리된 조각들의 집합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통합된 실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분리의 달인입니다. 업무용 메신저와 개인 메신저를 구분하고 직장 모드와 집 모드를 구분하고 심지어 운동을 결심하는 나와 운동을 미루는 나도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깔끔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집으로 따라오고 건강 문제는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연결성을 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시스템 공학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각 부분이 자기 최적화만 추구하면 전체 효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흔히 로컬 최적화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내 팀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할 때 회사 전체는 손해를 볼 수 있고 지금의 편안함만 추구할 때 미래의 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랍비 가말리엘이 전한 메시지도 결국 같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조각이 아니라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문학의 언어로 한 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세는 오늘의 주제와 묘하게 닮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훌륭한 부품들을 하나하나 모아 멋진 존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눈도 최고급, 팔도 최고급, 다리도 최고급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든 부서가 A등급 인재로만 구성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는 행복한 성공담이 아니라 커다란 비극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각각의 부분은 훌륭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내 업무는 잘했고, 내 역할은 다했고, 내 책임 구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맞는데 결과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조직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도, 회사를 운영하는 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도 결국은 누군가가 전체를 바라봐야 굴러갑니다.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은 나쁜 부품 때문이 아니라 연결된 책임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랍비의 통찰도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인생은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전체를 잊으면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나눕니다. 역할도 나누고 책임도 나누고 업무도 나눕니다. 그것은 효율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문제는 나누어진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오늘 카이사르는 표현의 차이를 근거로 세상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랍비 가말리엘은 눈과 귀의 비유를 통해 전혀 다른 시선을 제시했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직장 문제는 직장에 두고 오면 될 것 같고, 건강은 조금 미뤄도 괜찮을 것 같고, 인간관계는 나중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근이 길어지면 건강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면 감정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지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마치 눈과 귀처럼 모두 한 몸 안에서 작동합니다. 오늘 탈무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조직, 그리고 내 삶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영리함보다 전체를 보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내면에서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분리하지 마십시오. 일할 때의 나와 집에서의 나, 사람들 앞에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나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지면 결국 가장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둘째, 업무에서는 이게 누구 책임인가를 묻기 전에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은 책임 소재를 찾는 시간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셋째, 직장과 인간관계에서는 부서와 직책, 역할이라는 간판보다 공동의 목적을 자주 확인하십시오.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목표가 다르면 타인처럼 일하게 되고, 목표가 같으면 다른 부서여도 동료가 됩니다. 넷째, 가족관계에서는 역할을 너무 칼같이 나누지 마십시오. 집안일 분담표는 필요하지만 가족은 프로젝트 조직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생활에서도 부분 최적화의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신뢰를 잃으면 결국 전체 손해가 됩니다. 당장의 숫자보다 오래가는 관계와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경쟁자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오래 버티며 결국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실 때는 이 일이 누구 일인가 보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탈무드가 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삶의 지혜입니다.